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이 지난 가운데 아직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처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앞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하루 종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아수라장이 됐고 또 일부는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됐는데 오늘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사실 이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때는 그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모여드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가깝게는 2004년 하나가 민주당 대표 10억의 이 불법 정치 자금으로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그때 민주당 당원 200명이 당사 앞을 에워싸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지만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완전히 바뀌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이렇게 강하게 결집하는 것은 좀 예상됐던 결과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이런 소요 사태 속에서 실질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사실 공수처도 진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제 구성이 완료됐으니 조율을 통해서 실제 어떤 시민들 간의 충돌 없이 조사를 이뤄낼 수 있는 다른 방향을 공수처나 경찰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적극적으로 대화의 창구에 나와서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은 강대강 힘 대 힘의 갈등이잖아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쪽과 1000명, 10,000명씩 모여서 이걸 밤새 막겠다는 쪽, 이 충돌이 낳게 될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느 쪽으로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과정에, 조사 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하겠다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공수처 측에서도 체포영장 지금 어차피 저 상황에서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변호인단과 논의를 하겠다, 논의에 좀 나서달라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는 양측이 국민의 갈등과 충돌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한 발짝씩 물러나는 그런 정치적 해법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발짝씩 물러나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희찬 전 최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이전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죠. 사실은 이제 그 몇 번의 소환을 3번 정도 소환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출석을 요구했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호인단들도 너무 이렇게 강공으로 우린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러면 공처와 논의를 해서 언제쯤 우리가 나가겠다든지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겁니다. 문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처 입장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 영장 청구를 했고 그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장이 발부됐는데 또 안 갈 수는 없어요. 공처 입장에서 영장 발부, 체포영장까지 법원에서 발부를 받았는데 이걸 집행 안 한다? 그건 국민적 비난이 클 겁니다.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크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지자들이 저기 서 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지지자분들도 정당한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고 그럼 영장이 발부된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공처도 이렇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나 더 지지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경호처와 충돌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고 공처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발부된 체포영장은 그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이 돼서 뭐 대통령이 예를 들면 출석하는 게 조사로 출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도 않아요. 뭐 인신 구속을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사받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는 그 후에 차후에 또 논의될 사안이기 때문에 출석하셔서 조사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들을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영장 유효 기간이 그러니까 6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집행은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글쎄 뭐 주말을 피해서 평일에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인 것 같거든요. 네. 언제쯤 이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내일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주말이 되면 지지자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저기에 와 계신 분들이 평일에는 그래 좀 숫자가 적을 수 있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 중에 또 지지자분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부담이 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 때문에 내일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진입로를 막고 들어 누워 계신 분들 전부 지금 다 해산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로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공처 수사관들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 오늘 공처에도 가보면 그 취재 라인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어떤 사인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일쯤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주말까지 가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또 하나는 월요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 만약 1차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다시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쯤 집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평일이라는 특징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일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낳게 하는 예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처에서 포토라인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내일이 가장 유력하겠습니까?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내일 오전 집행이 유력하다라고 나오는데 예. 다만 공수처의 검사와 조사관 인력이 약 5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전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기 모이는 이 시위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뚫고 경호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 기동대가 동원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경찰이 직접 영장 청구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아마 시민들과 공수처 조사관 사이 또는 탄핵 찬성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질서 유지 역할만 제한적으로 경찰 기동대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전까지 어떤 압수수색 영장이 대통령실이나 관저 등을 향해 청구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철문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경호처에 문건을 전달하고 돌아가는 형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또 많은 소란이 예상될 것 같아서 벌써 마음이 좀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런 어떤 보여주기,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도 집행하고 있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조사나 진전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럼 적법한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생각하는 적법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방식이 무엇인지 좀 대화하는 창구를 이 영장 집행이 아마 무의로 돌아간다면 그 이후에라도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탄핵 심판 이후에 사실상의 형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급선무일 텐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 3월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 탄핵 심판까지는 대통령 주변과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표출해보고 싶습니다. 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추운 날에 고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고 저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후에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의도,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여론의 추이가 중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상보다 국민의힘 정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믿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술렁일 정도였거든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보수적인 국민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보다 더 강력하게 결집시킬 필요를 느낀 것이고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거나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또 공개적인 지지 호소 또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전 정치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다만 그 메시지에 지지자들에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기거나 했다면 그건 비판받을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전문을 다 봤는데 글이 길지 않아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나 물리적 충돌을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정치인이 정치적 지지를 호소하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그 자체를 가지고 이 메시지 내는 것도 무슨 극우적인 것이고 내란 선동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이 편지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폭력적인 그런 지시사항은 없었지만 좀 일부 지지자들은 SNS에서 좀 과격한 행동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야당에서는 이 편지에 대해서 내란 선동 서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뉘앙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편지 안에 과격하게 무슨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권력을 찬탈하려는 어떤 준동하는 세력 이런 발언들은 그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시를 한 듯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서 법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메시지 하나가 그렇지 않은 지지층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들한테 그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발언 하나하나에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을 얻는 게 공권력에 대응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저기 모여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요,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던져놓으면 아, 대통령이 우리한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우리랑 더 싸우라고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단어 하나가 또는 그런 편지 하나하나가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더 흥분시켜서 더 과격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고 얘기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우적 성향의 유튜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 본다니까 방송을 유튜브로 본다고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방송을 보고 이렇게 쓰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의 그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정 어떤 극우 세력의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그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감동한다, 뭐 예를 들면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저기 모이는 분들한테도 과격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메시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본인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던져졌을 때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 메시지 내지 않고 차분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찾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일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오늘 영장과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처의 영장 청구라는 점도 또 한 번 강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걸 신청을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장치는 없거든요. 아마 이제 윤곽근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처가 직접적으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걸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점에서 뭐 예를 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수사권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준 거잖아요. 두 가지 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공조본이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 경찰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대통령 관련된 수사 내용을 공처에 이관을 했었어요,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연관돼서 만약에 내란 관련된 부분이 발견하게 되면 그 수사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법원도 판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곽근 변호사가 이걸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영장을 뭐 취소하거나 아니면 영장 발부된 걸 잘못됐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윤곽근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키는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어차피 안 될 걸 알 거예요. 윤곽근 변호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액션들을 계속 취해서 법을 통해서 뭔가 저항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아마 생각하고서 신청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사안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죠. 예. 다만
이게 지금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법을 따지면 공수처나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경찰 조직이 대통령의 이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렇죠. 만약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재판에 만약에 회부되었을 때라도 지금 공수처나 검찰이 개입한 증거들은 권한이 없이 수집한 위법 증거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깔끔하게 재판이 이어지길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공수처나 검찰이 빠지고 권한이 있는 경찰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등이 당연히 발부될 수 있지만 국가보안시설이나 공무상 비밀 유지해야 되는 시설에 한해서는 책임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영장에는 이번만큼은 그 법을 예외로 둔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그런 단서 조항을 달 수 있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이게 무리한 사법 과잉이라는 해석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비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실 굉장히 엄정하고 깐깐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벌써부터 법조인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공수처의 수사 실력 부족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통령 측의 반응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법적 절차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아무 말도 못하게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게 저는 수사기관이 먼저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이 형사 사건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먼저 구금이 되거나 구속이 된 상태라면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탄핵 심판 길어야 3개월입니다. 탄핵이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 3개월의 탄핵 심판이 양측 모두 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는 형사수사하고 재판 회부하는 거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보고요. 이 사건 어차피 1심, 2심 다 2년, 3년씩 걸리는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서두른다고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영장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외 내용이 지금 담겨 있잖아요. 국가기밀시설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각 1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뭐 이게 앞서 공조본에서는 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좀 추가된 걸로 보이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에게 그런 권한이 뭐 없지 않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영장 청구할 때 두 가지가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입니다. 네. 수색영장은 이런 거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10조나 111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은 책임자 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소나 책임자에서 압수 때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지금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기관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수색영장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들어가서 경호처가 철문을 막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이 그 앞에 나오면 되지만 안 나오고 계속 관저에 머무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체포영장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체포영장의 발행의 목적과 맞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관저 어디에 있다고 하면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철문을 막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수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밀을 요하는 어떤 물건이나 비밀을 요하는 어떤 정보들을 가져온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법원에서 이걸 영장을 발부하면서 혹시나 경호처에서 이 이유를 대고 아무로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한적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가서 비밀 관련된 어떤 정보나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일단 수사기관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예외를 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로 둔 것이 뭐 예외적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체포영장, 수색영장 이런 얘기가 기록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서 관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체포해야 되는 체포영장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결국 수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대통령이 문까지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면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같이 동행할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색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이걸 예외로 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면 이 조항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는 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 그렇죠. 되는 윤 대통령이죠.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사람도 대통령이지만 이걸 허락하는 사람도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면 본인이 본인을 체포하는 체포영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영장을 내줄 때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데 그걸 허용해 줘버리면 체포영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점에서 이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형사소송법. 짧게 반론을 예. 하자면 그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요. 지금의 국면에서는 관저 경호를 총괄하는 아마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 해당 조항 발동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이나 관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형태로 경호가 맞춰지냐면 혹시 모를 북한이나 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보안 시설을 구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이 보안 시설이나 뭐 자체 어떤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 자체가 국가 보안 기밀 누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청와대나 대통령이 거주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수사관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 예는 없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자료 등을 이미 제출 형태로 가져간 전례가 있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수색영장 등은 그 고지고대로 집행된 적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행이라는 점도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죠. 내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서를 낸 뒤로 추가 제출한 서면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지연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연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헌재가 이 부분을 저는 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수사기로 요청을 말아달라고 요청한 거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탄핵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기각당했습니다. 헌재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국회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정말 내란이 맞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의 기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내란 종사자로 지금 분류돼서 구속된 사람들 입에서는 내란이 맞다고 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증거로 가져와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 기록을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지난번 1차 변론기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정영식 주심 재판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 심지어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없어서 제출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누가 참석했는지 언제 있었는지 이거라도 제출해달라. 그것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계속 지연 작전을 피게 되면 아마 재판부에서는 국회 소추단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또 수사 기록을 일정 부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심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엔 지연 전략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이 워낙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양측 모두 충분한 공정성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양쪽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국론 분열이나 혼란을 막으면서 수습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지금 국회 측 같은 경우는 17명의 대리인단이 선정되어서 여러 자료를 막 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제 막 구성이 완료되었고요. 변론을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설령 가정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어도 지금 저 한남동 관저 앞에 나온 국민들이나 여론조사에서 뭐 국민의힘 최근 지지율이 30% 중후반대가 나오는 조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 30%, 40%가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비극이고 또 다른 혼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야 제가 예단할 수 없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과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특히나 지금 수적으로 열세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의견이나 이 절차를 위한 어떤 준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